자, 이 작품 어떻게 보았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지도도 낮고 공개된 지 좀 지났음에도 반응이 영 시원찮아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작품인데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다른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품일수록 심플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프레데터 하는 순간 결국 액션, 볼거리를 원하기 마련이라서 스토리는 단순하게, 액션은 많을수록 만족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번 작품은 그 심플함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의 기대 포인트를 충족해준, 채워준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1987년에 개봉한 영화 프레데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2025년 6월 6일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된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외계 사냥꾼 프레데터들이 지구에서 시대별로 가장 강한 인간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서기 841년 아버지의 복수에 성공한 북쪽 바다의 발키리 우르사라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1629년 일본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사무라이 켄지. 자, 그리고 1942년 북대서양에서 2차 대전 전투기 파일럿 토레스. 이런 강한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과연 시대의 영웅들은 프레데터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댄 트랙턴버그고요. 조슈아 와성이 감독이 되겠습니다. 댄 트랙턴버그는요. 클로버필드 10번지, 프레이, 11월에 개봉하는 프레데터 죽음의 땅을 연출한 감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레데터 시리즈를 맡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액션 연출, 배경 연출이 아주 좋은 감독이죠. 프레이에서 코만치족을 잘 녹여냈고요. 도구 파악이 너무 좋아서 잘 활용하는 감독이 되겠습니다. 아주 총만 맞는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프레이도 리뷰를 했었죠. 조슈아 와성은요. 비주얼 이펙트 감독이자 슈퍼바이저인데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쓴 것 같습니다. 총 지휘는 댄 트랙턴버그하고 자, 이분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3, 시스의 복수, 클로버필드,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아이언맨 3, 레디 플레이어 1, 데드풀 2, 명탐정 피카츄,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등의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믿을만하다 이거죠. 자, 각본은요. 미초 로버트 루테어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미초 로버트 루테어라는 분은 드래곤 퀘스트, 유성 종말, 메가샤크 대 크로코사우루스, 빅풋 이런 쌈마이 SF 판타지 작품들을 많이 만든 작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독 댄 트랙턴버그와 만나게 되면서 재능을 꽃피운 느낌이랄까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화 각색하거나 아니면은 SF 판타지 같은 것들을 많이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러닝타임은 90분이고요. 1시간 3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구성은요. 영화는 정확하게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방패라는 제목으로 발키리 우르사의 이야기가 20분 정도 들어가 있고요. 검이라는 제목으로 사무라이 켄지의 이야기가 20분 정도, 총알이라는 제목으로 파일럿 토레스의 이야기가 20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20분은 지구의 히어로들, 아까 우르사, 켄지, 토레스 이 히어로들이 프레데터 행성을 탈출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분씩 나뉘어진 걸로 보아서 원래는 4개의 에피소드를 하나로 엮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3개의 이야기 정도를 그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생존기입니다.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는 3명의 시대의 영웅들이 프레데터 행성에서 탈출하는 생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한 것이 미덕인 프레데터 행성에서 각 시대에서 가장 강한 인간들을 모아 누가 더 강한지를 비교하기 위해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행성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과정에서 액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발키리는 방패를 마치 캡틴 아메리카처럼 적극적으로 쓰면서 사용하면서 액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무라이는 능구렁이 같이 유연한 액션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파일럿은 조종사답게 비행 능력을 보여주면서 탑건을 연상하게 했고요. 엔진이 불이 났을 때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벤져스 어셈블. 자,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각 시대의 영웅들을 한자리에 모아놨습니다.
엔딩에 보면 이 세 명의 인물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영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발키리, 사무라이, 파일럿의 협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펼쳤지만 다음 시리즈에선 더 많은 히어로들이 협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진짜 어벤져스 같아요. 자, 세 번째, 인간 참가입니다. 압도하는 피지컬과 고도의 과학 문명을 갖고 있는 프레데터를 상대로 순간순간 아이디어와 긍지, 용기로 이겨나가는 인간들의 찬가를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통도 불가하고 전혀 관련성 없는 세 개의 시대의 인물들이 결국 협동하게 되면서 인간미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아무래도 생각이나 사상이 다르고 소통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보니까 소통 자체가 불가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재미들이 있어요.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들이라는 걸 짜릿하게 보여준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어떻게 보았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지도도 낮고 공개된 지 좀 지났음에도 반응이 영 시원찮아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작품인데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다른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품일수록 심플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프레데터 하는 순간 결국 액션, 볼거리를 원하기 마련이라서 스토리는 단순하게, 액션은 많을수록 만족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번 작품은 그 심플함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의 기대 포인트를 충족해준, 충분히 채워준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히어로 영화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립니다. 애니메이션인데도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 리뷰를 해보기 전에 앞서서 기대 포인트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라는 영화는 이랬으면 좋겠다 했던 제 기대 포인트는 뭐였냐면, 첫 번째, 예고편을 봤을 때는 이 각 여러 시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연결하였는가, 그것이 자연스러웠나. 두 번째로는 쓰러져가는 시리즈였던 프레데터를 과연 살려낼 수 있는 영화였나. 자, 세 번째, 프레데터의 액션은 만족스러운가, 볼거리가 충분한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영화를 보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고편을 봤을 때 각 여러 시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연결하였는가, 그것이 자연스러웠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예고편에서 봤을 때 여러 시대가 나오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TV 시리즈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시간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시간이동이라는 설정이 더해지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야기가 복잡해지면서 반대로 복잡함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TV 시리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화는 뭐 사무라이 이야기, 2화는 뭐 바이킹 이야기, 3화는 뭐 미국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에피소드를 이어놓은 예고편이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의 영화였고요. 이 모든 캐릭터가 모아지면서 영화를 보는 동안 기대감이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각 시대들은 아주 심플한 서사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길지 않고 또 하찮지 않은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었고 아이든 어른이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이 작품을 볼 수 없겠지만요. 장벽이 좀 낮다는 거죠. 시대 연결은 먼 미래에서 수감된 세 사람 중에 한 명 한 명 카메라가 조명될 때마다 디테일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표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는 세 명이 수감되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딱 비춰줘. 그때 그쪽 이야기로 빨려 들어가. 그런 식이야. 아마도 시대별로 영웅을 모으는 게 가능했던 이유가 영화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고도화된 과학기술로 인해 인간을 냉동시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프레데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구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역시 시간여행으로 데려왔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을 모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쓰러져가는 시리즈였던 이 프레데터를 과연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만한 작품이었나. 물론 기존의 프레데터 시리즈 중에서도 좋은 시리즈가 많이 있었긴 했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고 B급 문화로 자리 잡아 대중과는 조금 멀어졌기 때문에 다른 프랜차이즈 작품들처럼 이전만한 인기를 구사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프레이 같은 작품을 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느낌인데요. 이번 작품은 그런 프레데터 시리즈를 살려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일단 한풀 꺾이긴 했지만 10대, 20대 관객들을 잡기에는 아주 히어로물이 제격이죠. 거기다가 기존 프레데터 시리즈는 연속성이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서 다른 프랜차이즈 영화들보다 각 영화가 독립성이 강한데요. 이번 영화는 연속성을 가지게 될 작품일 수 있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더 많은 히어로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를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든 작품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한 명도 죽은 영웅이 없고요. 다만 우루사는 다시 잡혀갔고 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게 될지 아주 궁금한 대목이 생겼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프레데터의 액션은 만족스러운가? 볼만한가? 볼거리가 많은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액션이 초반만에 끝났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유는 조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우루사가 도착을 하게 되고 조란의 기지에 도착하게 되고 이때 우루사가 거쳐 입구에서부터 조란의 움막까지 이동 과정을 원테이크, 그러니까 롱테이크 액션으로 보여주게 되거든요. 사실 애니메이션은 공간을 모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롱테이크가 실사화보다 쉬운데요. 쉬운데도 불구하고 잘 쓰는 연출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롱테이크로 액션을 보여주면서 아주 사실적이고 조란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기대감도 커지는 연출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방패로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통해서 잔인함과 재미를 동시에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일본 편에서는 대사를 초반과 끝에 잠깐 치고 빠지고 극 자체를 대사 없이 진행하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또 한 형제는 사무라이, 켄지는 닌자 같은 모습으로 대비를 둔 액션도 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럿 편에서는 탑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비행 액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에서 톰 크루즈가 기행에 가까운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맨몸 액션, 비행 중 맨몸 액션 같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흠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진 기획,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였다. 다음 편이 너무 기대된다. 만약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다음 편에 바이킹족 나오고 사무라이 나오고 파일럿 나와. 거기다가 이순신 장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진짜. 아니 농담이 아니야. 왜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요즘에 미국 코믹스로 엄청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순신이라는 코믹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절찬리 중에 판매 중인데 정말 인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 영웅을 봤다? 얘네가 봤다? 이런 사람 등장하면 어떨까? 가능한 거야. 냉동했다고 하면 돼. 그래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이다. 정말 재밌다. 안 보신 분들 꼭 보셔라.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자, 여러분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TV 시리즈인 줄 알고 또 이거 보려면 한 4개월 정도 기다려서 에피소드들도 봐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영어였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리고 TV 시리즈가 아니었던 게 너무 좋았어. TV 시리즈였으면 또 질질 끄나 싶었을 텐데 한편으로 마무리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게임 같거든요 진짜. 뭐 오버워치 같은 게임 같단 말이야. 각 영웅들을 딱 소개하고 그 소개에 나온 사람들이 한 전투를 하고 그런 게 게임성을 좀 띄어서 조금만 더 이게 프랜차이즈화 되면은 이거 뭐 엄청난 시리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극장에서 봤으면 좋겠어 이거는.